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월 12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우리 사랑초님이 도은 아침입니다. 한 주가 무지 길어요 하셨는데 여러분 벌써 목요일이에요. 예, 그 말인즉슨 내일은 무슨 요일이다? 프라이데이, 예, 금요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잘 이제 하루를 보내시고 이제 내일은 또 금요일이니까 뭐 하다 보면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면 또 주말입니다. 주말에는 여러분 뭐 할 계획이세요? 그 계획을 오늘 한번 세워보시면은 목요일도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파이팅 하십시오. 자, 뉴욕 증시는 좀 쉬어갔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게 중국이 진짜 이거를 받아들였나 모르겠어요. 히토류 수출하겠다라고 하고 자석도 그렇고. 근데 미국에서는 그 관세에 대한 그 류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래서 이 55% 관세를 그대로 중국이 받아들였을 리가 없는데 그냥 앞에서 체면치레 하라고 뭐 히토류 수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 이렇게 하고 뒤에서 또 느릿느릿하면서 또 서류 작업만 한 하세월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합의가 됐다라고는 하니까 그 내용 구체적으로도 발표가 되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CPI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하회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는 아직 그렇게 막 튀어오르지 않는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관세 영향을 그렇게 받기에는 뭔가 환경적으로 그리고 지금 쟁여놓은 그 재고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물가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양자컴 관련한 종목들의 또 급등이 나타났는데요. 이게 또 바로 젠슨왕 덕분이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1월 달에는 양자컴에 찬물을 끼얹지더니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원래 우리 월요일에 만나야 되는데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 뵙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YMG 박종훈 팀장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양자컴 요새 계속 얘기 자주 했는데 어제도 막 급등하더라고요. 어제 젠슨왕 CEO가 또 양자 컴퓨팅에 관련해서 또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대요? 그럼 처음부터 나쁜 소리를 하지 말든지. IBM 뭐 그 얘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사실 그렇고. 그 양자컴에 관련해서도 이야기했던 것들이 뭐 변곡점이었다. 이제는 뭔가 금방 뭔가 다가올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상용화가 좀 다가온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근데 그 젠슨왕의 발언 외에도 사실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또 양자 컴퓨팅 관련돼서 맞아요. 많은 이제 뭐 협업을 통해서 또 긍정적인 좀 뷰를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빅테크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시장 자체가 또 이제 변동성이 좀 더 확대가 되고 또 이제 긍정적인 그 뷰가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양자컴 관련한 종목들이 뭐 아이온큐, 리게팅 컴퓨팅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려면 심장이 한 4개 정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사실 엄청나게 급등하고 윗꼬리 달고 쭉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저 그 차트 보면 오늘도 뭐 다시 뭐 급등을 하니까 이게 진짜 반타 이거 뭐 세력들이.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러다가 이제 또 이제 과거에 한때 10위 안에 양자컴 관련한 종목들이 우리나라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의 매수 상위에 올라왔었잖아요. 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달 뭐 데이터 보면은 지난 6월 한 달 가장 많이 산 종목 뭐 한 3위에 막 아이온큐 들어가 있고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차트 하나만 딱 보고 바로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퀀텀 컴퓨팅이라는 이 기업이 가장 핫하게 좀 올라갔습니다. 장중에 뭐 38%, 40% 가깝게 상승을 했고요. 사실상 지금 크게 상승한 이후에 또 윗꼬리 달고 좀 내려왔는데, 자, 어제 차트를 제가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자, 어제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만 정말 엄청난 또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큰 변동성이 있다. 우리가 뭐 한 뭐 5분 봉으로 좀 보더라도 한 15분 봉? 그러니까 어제예요. 이게 어제입니다. 어제 엄청 급등했다가 그냥 거의 뭐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 폭 자체가 뭐 20%, 30% 가깝게 갔다가 다시 또 20%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 엄청나게 또 급등을 했다가 일부 조금은 좀 내려왔습니다만 이제 박스권을 좀 유지를 하면서 종가 마감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자 컴퓨팅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좀 올라갔지만 요 퀀텀 컴퓨팅이 가장 좀 크게 좀 올랐던 그런 종목이었다. 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보게 되면 다우존스는 또 제자리로 돌아왔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0.5% 하락했습니다. 장중에는 이제 플러스로 이제 시작이 됐다가 장 중반부터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 자, S&P 500도 0.27% 하락했고요. 러셀 2000 지수 0.4% 하락을 했습니다. 자, 맵을 보시게 되면 브로드컴은 3.38% 상승했고요. 팔란티어가 2.7%. 장중에 더 크게 좀 올랐다가 뭐 조금 좀 내려오는 모습도 있었고, 최근에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상 최고치를 이제 찍었습니다. 예, 다시 또 찍고 올라가다 보니까요. 큰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제 뚫고 올라갔죠. 뚫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의 한 중심에 있는 이 기업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전히 AI에 대한 그 강세장 3년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강세장 3년차에 대한 차트 그리고 앞으로 향후의 방향성 제가 오늘 준비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마이너스 1.9% 하락했고요. 아마존 마이너스 2%대 하락했고, 꽤 많이 빠졌네요. 아마존은 제가 일부 찾아봤어요. 아마존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오늘 뭐 이렇게 마이너스 2% 정도 빠졌나, 다른 이제 기업에 비해서. 네. 근데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예, 특별한 이슈가 없었고, 뭐 일부 최근에 좀 올라가다 보니까 조정이 같이 좀 나왔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구글 마이너스 7%, 메타도 마이너스 1.18% 하락했다. 뭐 요 정도 선에서 오늘 뭐 맵이 조금 움직였는데, 에너지 관련 섹터, 에너지 섹터가 좀 올라갔습니다. 미국과 요즘에 우리 박 팀장님이 에너지 지켜볼 필요 있다, 헬스케어 지켜볼 필요 있다, 예언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오클로가 네. 오늘 네, 오늘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오클로도 오늘 많이 올랐는데, 네. 차트만 그냥 빨리 볼까요?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얼마나 올랐을까요? 30% 가깝게 올랐습니다. 제가 얘기했을 때가 여기였잖아요, 여기. 어젯밤 하루에만 30% 가까이 올랐네요? 예. 지금 제가 얘기했던 데보다 딱 2배 올랐습니다. 와, 우리나라도 완전 난린데. 예, 그래서 지금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관세에 대해서 뭐 미중 무역 갈등도 있었고, 지금 합의에도 도달했고, 히토류에 관련해서도 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도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은 결국에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내가 안전하게 좀 마음 편안하게 가고 싶다라는 것들은 결국엔 또 미국의 트럼프 정책주 뭐 여러 가지 원전에 관련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외에 뭐 감세안에 관련된 일부 수혜 종목들도 좀 있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업들이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 자, 뒤에 가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맵은 이렇게 좀 확인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 뭐 엄청난 거래량이 붙고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뭐 종목별로 개별 종목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장세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오늘 금리와 이제 유가 좀 빠르게 보고 볼 텐데,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4.41%입니다. CPI 발표가 나왔고요. 또 CPI도 한번 체크를 뒤에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채 입찰 뭐 성공적이었다, 뭐 이러한 의견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네. 채권 가격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10년 국채 금리는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 고조 때문에 지금 유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또 4.48% 상승했고, WTI 기준으로 67.8달러. 그러니까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올라가는 이 상승 가속도가 상당히 급격하게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유가가 또 올라가는 것은 다음에 있을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달러 환율 1,370원이고 달러 인덱스는 98.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뭐 하락을 하고 있고, 오히려 원화도 지금 다시 원달러 환율도 조금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별 소식을 좀 준비했어요. 여러 가지 지금 기업별 소식들이 많고 오늘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좀 따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 오클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로 회사 오클로가 공군 기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3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막판에 일부 좀 되돌리는 현상이 있었지만은 너무나도 좋은 흐름을 좀 보였고 아직 계약은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여전히 이제 기대감으로 오늘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 트럼프 정책주의 또 중심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최근에 수급이 많이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게임스탑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뭐 매출이 좀 감소했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마이너스 5%대 하락을 했고요. 자, 테슬라가 또 이제 관심이 있었죠. 어제 제 기억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 한 5시 정도, 오후 5시쯤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나 이거 후회한다. 포스팅한 거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일론 머스크가 나 후회한다라는 이 포스트를 게재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했다고 해요. 예, 아주 자세한 내용은 나오진 않았는데 만났대요? 예, 대화를 만난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대화를 한 후에 내가 이제 좀 잘못했구나. 감정적이었다. 예, 그래서 내가 후회한다. 뭐 이렇게 또 이제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좀 묘한 또 반응을 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로보택시에 관련돼서 어제 제가 이제 뭐 월모블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텍사스 오스틴에서도 로보택시가 처음으로 목격이 됐고, 이런 부분이 지금 일부 테슬라가 지금 반등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요인이 작용됐고요. 네. 주가는 근데 오늘 좀 일부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다. 자, 추이입니다. 시장 예상치 하회한 실적 발표 주가 마이너스 11%대 하락했고요. 자,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가 신형 F-35 전투기 구매 요청을 48대에서 24대로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4%대 하락했다. 거기에 또 반대로 최근에 우리가 드론 관련된 또 종목들 제가 몇 번 좀 언급을 드렸는데 네. 오늘 이제 행정서명에다가 사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드론 관련해서도 일부 트럼프의 정책주로서 또 네.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양자 컴퓨팅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젠슨왕 젠슨왕 CEO가 양자 컴퓨팅 분야가 변곡점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변곡점이다. 좀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은 그 시대가 빨리 돌아오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에서는 해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양자 컴퓨팅 관련된 주가들이 기업들이 전부 다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철강주 미국과 멕시코가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를 일정 양까지는 철폐하는 데 합의에 근접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철강 업체들이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뭐 뉴코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9%까지 하락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일정량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시 또 멕시코와 뭐 캐나다에 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불확실성은 여지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관세 보시는 분들 또는 미국과 캐나다의 어떤 관계 속에서 미국 증시를 보시는 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길랩 온라인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인데 이 기업 자체가 좀 실망스러운 매출 전망을 발표했어요. 가이던스가 좋지 않은 거죠. 마이너스 8% 이상 하락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앞으로 우리 IB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또 2% 상승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관세에서 회복을 하는 구간 그리고 관세가 일부 좀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기대감 자체가 여러 투자은행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한 기업별 소식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오라클 지금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 한번 먼저 보고 네. 마지막 시간이 되면 제가 좀 실적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경제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어요. 소비자 CPI? 물가 지표 CPI가 발표가 됐고 너무나도 저는 뭐 좋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예 그런 발표치가 좀 나왔는데 사실 이 예상치가 지금 요 가운데 있는 게 예상치인데 가운데 있는 예상치가 이전치 그러니까 전월보다 더 올라간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야 이거 인플레이션 튀어오르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좀 우려를 잠깐 했었습니다. 장이 시작되기 전에요. 자, 근데 이제 CPI가 발표되고 나서 예상치보다 또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오늘 주가 측면에서는 뭐 그대로 받아들였냐 했을 때 오늘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주가, 특히나 미국 증시를 움직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느냐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물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시장에서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 같은 지금의 데이터를 중요시하지 않는 거죠. 관세 예.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데이터다라는 것이 시장의 심리다 보니까 물가 나오는 거 아유 지금은 이렇게 나와도 이제 관세 부과 제대로 하고 그러면 7월 이후부터 오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8월 정도에 확인하는 데이터에 있어서는 분명히 올라갈 거라는 맞아요. 우려를 다들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4월, 5월 또는 6월 정도가 돼봐야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뒤에 좀 골드만삭스 CIO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같이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월 헤드라인 CPI와 코어 CPI의 어떤 추이입니다. 이게 이제 YOY 기준이다 보니까 정말 뭐 2022년, 2023년 이때 큰 인플레이션의 상승기 지금까지 그 하락 이제 뭐 어떤 추이를 보게 되면 계속 안정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예, 그래서 시장에선 크게 좀 요동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MOM 이제 월별로 우리가 보게 되더라도 지금 뭐 크게 뭐 자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마찬가지로 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또 다시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도 향후 FOMC를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6월 점도표를 통해서도 연준 위원들이 어떤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는가 또는 어떤 발언들을 하는가 우리가 한 번씩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FOMC가 되면 제가 이제 위원들의 발언들을 한번 모아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볼 때는 뭐 고용지표에 대해서 아마 또 이야기가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물가는 안정세에 있다. 우리는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데이터를 원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CPI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지금 5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CPI 발표가 나오고 나서 골드만삭스에서 일부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CIO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게 되면, 자, 5월 물가 상승률은 예상보다 낮았다. 근데 이는 기업들이 기존 재고를 활용하거나 불확실한 수요로 인해 가격을 천천히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90일간의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시장은 인플레이션과 고용 지표 사이에 갇힐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통제 수준을 유지하거나 고용 시장이 약화될 경우 연준은 향후 금리 인하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일부 내려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 그리고 고용 시장이 뭐 실업률이 좀 튀어 오른다든지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또 튀어 오른다든지 그 외에 뭐 비농업 고용 지수가 좀 악화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겠느냐. 결국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통제 수준이 됐고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고용 시장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요거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마 시장은 경제 지표로 보게 되면 과거 인플레이션에서 이제는 약간 고용 시장 쪽의 어떤 데이터에 더 의존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것도 한번 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6월 오늘은 아마 요 지표 수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종가 기준 달라졌을 건데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6월 들어서 일부 상대적으로 러셀 2000 지수가 조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미국 증시의 어떤 분위기도 한번 체크하시라고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네. 사실 올해 들어서 러셀 2000 지수가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4월 때 엄청나게 좀 크게 상대적으로 좀 빠졌는데, 자, 이런 부분을 6월 달에 다시 또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소형 기업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튀어 오르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하고 뭐 이런 뭐 중심에 또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또 드론 관련해서 또는 원자력 관련해서 이러한 기업들, 정책주들 이런 섹터들이 지금 많이 좀 변동성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투자자들도 이런 쪽으로 많이 좀 보고 계시는 것 같고, 빅테크들을 보게 된다면 테슬라의 압도적인 그런 매수세가 지금 현재는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후회한다고 했어요. 야, 근데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나는 나쁜 감정이 없고 약간 실망스럽다. 하지만 나는 그를 비난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화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내가 최우선순위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발언을 했는데,
이게 지금 나쁜 건지 아니면 뭐 좋은 건지 뭐 화해한다는 건지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는. 머스크가 섭섭해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는 인정은 하는데 예. 약간 그런 거 있죠. 내가 대통령인데 감히 지금 나를 공개적으로 비난해? 친했던 네가? 그러니까요. 하면서 이제 트럼프는 내 등에 칼을 꽂았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머스크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렇죠. 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러면서 열심히 맞아요. 술을 드셨을까요? 모르겠어요. 취해 있으셨나? 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일론 머스크가 뭐 품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네. 미국의 어떤 행정부의 보조금에 대해 영향을 받고 있고, 그쵸. 예, 또 뭐 정부 혈부 수장으로서 아직 할 일, 뭐 물론 지금은 이제 또 나온 상태지만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부담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금은 간 건 확실하니까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감정은 없지만 실망했다. 그러니까 약간은 완벽하게 이제 화해하고 완벽하게 결합되기는 약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비운 뒤에 땅이 더 굳는다잖아요. 예, 저 폴리마켓에서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되겠니? 완벽하게 좀 회복되겠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또 뭐 설문조사도 있고 뭐 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 설문조사를 한다고요? 예, 별의별 거를 이제 다 나오는데 재밌어요. 이런 것들 보면 재밌는데. 아니 이게 다들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그냥 화두 던지면 저기는 그냥 베팅하면 되는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뭐 어떻게 야 비트코인 관련돼서 이제 어떤 이제 뭐 그런 베팅 시스템이 좀 운영이 되는 건데 저도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고 결국에는 많은 참여자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의견을 내는 거니까 네. 이런 것들의 어떤 확률이 다른 어떤 설문조사 기관보다 훨씬 좋다라고 이제 나와서 지금 월가의 모든 분들이 지금 폴리마켓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거죠. 이게 이제 기간, 그러니까 올드한 어떤 설문기관 조사 기관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은 이제 믿지는 않고. 네. 근데 이제 폴리마켓을 많이 인용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저도 폴리마켓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맞나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시진핑과 협력해서 중국 무역을 개방할 것이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뭐, 관세 유리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이게 중국에서 과연 이걸 받아들였을까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요 부분 뒤에 가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강세장 3년 차는 늘 험난한 길이었다라고 제가 뭐 제목은 적긴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엄청난 이제 강세장의 트렌드가 있었는데 그때는 분명히 뭐 닷컴 버블 시절도 있었고 뭐 그 전에 여러 가지 어떤 강세장 뭐 스마트폰이 또 나오게 되면서 2007년 뭐 그 이후에 또 올라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 지금의 AI 트렌드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인데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3년 차가 되면 이렇게 꼭 이제 약간의 그 쉬어가는 구간, 네. 쉬어가는 구간이 요 3년 차에 있었고 3년 차가 좀 지나가게 되면 4년 차, 5년 차, 6년 차는 또 이렇게 상승을 하고 결국에는 이 강세장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예, 아직까지는 우리는 갈 길은 확실히 더 멀어 보인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이게 지금 닷컴 버블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 닷컴 버블은 요 하늘색입니다. 요 하늘색 중간에 보이시죠? 요 하늘색. 예, 요 하늘색이 이제 뭐 상당히 또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또 바라보셔도 될 것 같다. 네. 이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가들의 S&P 500 목표가 수정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애널리스트는 약간의 또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 구간 이후에 일부 목표가 수정이 나왔고요. 지금 뭐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6,550포인트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모건스탠드는 6,500을 보고 있고요. 야데니에서는 6,500 정도를 보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한 6,030선이니까 여전히 뭐 올라갈 부분은 뭐 한 9% 정도 상승 여력을 또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뭐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뭐 6,000에서 6,500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헤지 펀드들의 주식 자금 흐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5월 달인데요. 4월 들어서 4월, 3월, 4월 해서 크게 빠졌던 그런 자금들이 다시 또 크게 또 올라오게 되다 보니까 좀 역대급으로 또 주식시장에 자금 유입이 일어났다. 이 부분도 사실 또 그 V자 반등에서 큰 어떤 상승 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자금 흐름 자체가.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자금 흐름도 기관 투자들이 또 어떻게 지금
뭐 주식시장에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는지, 네. 또 얼만큼 나가고 있는지, 또 어떤 섹터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제가 주기적으로 나오게 되면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를 좀 볼 텐데, 트럼프가 중국과 히토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지금 이 트럼프의 어떤 이제 X, 그리고 뭐 기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에 중국이 새로운 무역 협정의 일환으로 미국의 히토류 광물을 미리 공급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네바 합의와 거의 비슷한 골자를 그냥 그대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네바 합의 때도 히토류에 대해서는 공급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냥 그거를 그대로 이행하는 건데. 근데 그 서류 작업이 뭐 꽤 오래 걸려가지고 실제로 네. 수출이 된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수입이 된 히토류가 없어서 지금 발동동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 자체가 이거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한다, 큰일 났다. 특히나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나 반도체 기업들은 너무나도 이제 필수 광물이다 보니까. 그쵸. 물론 그런 기업들이 히토류 광물을 일부 재고를 쌓아두고 있어요. 예, 뭐 3개월치, 6개월치 또는 1년치.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현대자동차가 1년치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별로 좀 다르겠지만 우리는 6개월치를 갖고 있다. 우리는 뭐 3개월치를 뭐 확보해 놨고 있다. 이렇게 뭐 각기 다르지만 이게 그래도 빨리 이게 돼야 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또 활용할지가 방향성이 좀 설 텐데. 그렇죠.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다가 이제 많이 항의를 좀 한 거죠. 이거 빨리 어떻게 좀 해줘봐. 처리를 해라. 예, 처리를 해라. 이런 게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제네바 합의 때와 거의 비슷한 어떤 골자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다가 미국의 55% 관세, 미국은 중국에다 55%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중국은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가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 요거를. 자, 우리는 저렇게 돈을 뜯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많이 안 뜯기고 있어. 저거를 대놓고 저렇게 올리면 중국 입장에서 자, 우리를 지금 호구로 보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터넷이 중국에서 이게 물론 미국 앱을 많이 막는다라고 하지만 전 세계로 간다라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인지를 못 하시나? 이제 하고 계시겠죠? 그 정도는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한번 봐라 이거죠 뭐. 예, 한번 봐라. 우리가 이만큼 잘하고 있다. 이만큼 우리가 강하다. 예, 이거를 뭐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스트롱 아메리카. 자, 그리고 그 대가로 미국은 이제 중국 학생 비자 제한 완화 등을 양보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 뭐 중국 학생들 비자, 유학생들 비자를 제한하겠다. 뭐 물론 이제 불법 이민자를 요즘에 또 단속하는 그러한 지금 캘리포니아, LA에서 그러한 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위들도 좀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뭐 중국 학생들 뭐 하버드 이슈도 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일부 완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네. 여전히 시진핑 주석의 최종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최종 승인 안 하면 다시 말짱 도루묵이고 최종 승인이 되면서 또 중국과 뭐 무엇을 또 주고받는지 좀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협상은 뭐 제네바 합의랑 뭐 거의 비슷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금 좀 나온 기사입니다. 요거는 지금 뭐 따끈따끈한 기사인데 트럼프가 이제 드론 전기 비행체 그 초음속 비행 활성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성명했다. 제가 여기 위에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해서 좀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네. 지금 행정명령을 서명했다는 이제 기사 내용이고요. 요 내용을 뭐 간단하게 한번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드론, 비행 자동차, 초음속 비행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세계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일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다 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드론 관련해서 모아놓고 이렇게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가 지금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론 관련된 주들이 처음엔 좀 좋았다가 확 빠졌습니다. 예, 뭐 마이너스 6%, 뭐 마이너스 7%, 예, 훅 빠지다가 요게 딱 나오고 나서 밑에 있었던 그 음봉을 전부 다 메꾸는, 그러니까 밑꼬리를 달고 전부 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앞으로 이 모멘텀은 조금 더 뭐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이 됐고 만약에 이 시장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뭐 드론을 방위산업체 뭐 우리가 이제 하나의 군수 물자로 좀
우리가 뭐 혁신적으로 개발하겠다. 네. 뭐 이런 어떤 디테일한 내용이 좀 나오게 되고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이 뭐 공군에 좀 납품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일부 좀 개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크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뭐 오클로도 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정책주들이 더 좀 각광을 받는 그런 어떤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많은 필수 소비재 기업들, 특히나 뭐 의류를 뭐 다루는 기업들, 신발을 다루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최근에 가이던스가 전부 다 하향 조정되다 안 보니까 좋죠. 전부 다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어서 이게 뭐 막연하게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뭐 무역 합의가 되면은 좀 올라가겠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밀고 있는 정책주들을 우리가 하는 포트에 좀 들고 가는 게 조금은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일부 M7 기업들, 결국에는 AI의 어떤 트렌드에서 주인공이 될 만한 기업들은 돈이 많은 빅테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일부 조금 담고 있는 것도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행정 서명에 대해서 좀 나왔고, 네. 자, 이 조치가 적법한 절차가 사라지고 가시거리 밖에 드론 작전이 가능해지며 뭐라 하지, 화물, 뭐 방위용, 뭐 이런 파일럿이 출시가 되고, 뭐 미국 초음속 비행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된다, 뭐 이런 이제 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앞으로 또 어떻게 이 문이 어떻게 열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공 확보를 위해서 불법 드론 사용을 또 단속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좀 따끈따끈한 기사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에서 제가 또 기사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암호화폐 산업 지원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 미국 상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예. 이게 상원 통과가 될까? 뭐 많은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미국 상원에서 결국엔 통과가 됐다. 자, 상원이 68대 30 절차 투표로 양당 합의에 따른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됐고요. 최종 통과는 다음 주에 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아마 스테이블 코인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 미국 달러와 같이 연동이 돼서 다른 전통적인 통화 가치에 고정된 암호화폐 토큰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업계 지지자들은 일단 결국에는 주류 결제 수단으로 이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게 평가가 됐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이 결제 수단으로 전환하기까지 가능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지금 뭐죠? 그 잭도시 블락에서도 지금 암호화폐로 이제 결제를 하는 그 수단을 동원하겠다, 그런 플랫폼을 내년까지 네.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요한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도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연방 또는 주 규제 기관의 감독을 받는 단기 정부 채권이나 유사 상품과 같은 자산에 대한 달러 대 달러 비율, 이거 뭐 스테이블코인 자체가 이제 같이 이제 1달러에 뭐 1스테이블 코인, 이런 어떤 페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율의 어떤 준금을 보유하도록 요구가 된다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 통과가 다음 주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끝났네요. 벌써 끝났어요? 네. 오늘 이슈가 좀 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네. 자, 그럼 우리 3프로 핫딜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또 미국 하면은 대표적인 브랜드가 POLO, 폴로입니다. 저희가 폴로 제품 정말 자주 소개해드리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폴로 제품은 여러분들이 뭐 이너로 입으셔도 되고, 여름이니까 뭐 단품으로 입으셔도 돼서, 저희가 티셔츠 또 땀 흘리고 하면은 많이들 갈아입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폴로 라이프로렌 남녀 공용 반팔 티셔츠 패키지 3장 상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스몰, 미디움, 라지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옵션 첫 번째로는 화이트 컬러, 스카이 블루, 네이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레이, 블루, 네이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 고르시면 되는데, 정상 가격 95,600원인데 핫딜가를 49,000원에 49,000원, 900원 아닙니다. 49,000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핏이 제가 지금 스몰 사이즈를 안에다가 입고 있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길이감이 좋아요. 저 화면 좀 비춰주세요. 길이가 제가 지금 약간 구겨졌는데, 여기 폴로 보이시죠? 폴로. 예,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입을 수도 있고, 딱 보면 이렇게. 약간 좀 왜요? 약간 많이 구겨졌죠? 네. 이렇게 구겨졌지? 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건 스몰입니다.
너무 약간 적나라하게 몸매가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저 몸매 요새 자신 있어요. 아, 그래. 자, 오늘 여러분 제가 너무 구깃구깃한 옷을 보여드려가지고 이것도 매력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매력이 아니고 제품에 대한 매력이요. 이거 되게 편해요. 일단 100% 코튼이라서, 그리고 약간 스트레치도 있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고, 뭐 55 사이즈이신 분들, 저처럼 이 정도 덩치이신 분들은 스몰, 여성분들은 보통 스몰 많이 입으실 거고, 미디엄, 라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의 가슴둘레나 어깨 이런 거 상세 사이즈 다 써 있어요. 그거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오늘 주름진 잠옷 같은 느낌으로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저희가 뜯자마자 바로 제가 착용을 하다 보니까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실제 그 착용 모습은 상세 페이지에서 봐주세요. 상세 페이지에서 봐주시고요. 옷이 너무 길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티셔츠 밖으로 빼 입으시는 분들 계시면 보통 남성분들은 네이로 입으셔서 안에다 입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안 빠져서 편안한 그런 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성분들은 좀 내가 요새 핫바디다. 그래서 레깅스 입고 싶다. 요새 또 트랙 팬츠 많이 입으니까 티셔츠 입으면 엉덩이 라인이 살짝 가려져요. 그러면 반바지 레깅스랑도 입으셨을 때 민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핫걸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요. 와, 이거 진짜 필요하죠. 저는 사실 냉감으로 된 침대 그 매트를 쓰고 있거든요, 여름에는. 근데 이불까지 위아래로 시원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에어컨, 선풍기 틀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의 살에 착 붙는 그런 소재는 좀 시원해야지 우리가 숙면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수 돌침대 쿨스킨 프리미엄 냉감 이불을 준비했습니다. 이불 단품과 또 색상은 그레이, 블루, 핑크 이렇게 세 가지 준비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어머, 차가워. 진짜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 이거 에어컨 때문에 시원한 거 아니죠? 요새 냉감 패드는 여러분들이 뭐 많이들 뭐 홈쇼핑에서나 일반 온라인몰에서 쓰셨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차렵 이불 같은 경우에는 여름 이불이 약간 너무 얇아가지고, 저는 약간 또 여름에도 구스 덮고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좀 폭신폭신한 걸 좋아해서. 근데 이거 좋네. 딱 이렇게 덮었을 때 뭔가 퐁상퐁상한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래요. 저는 이거 사야겠습니다. 엄마 방송 보고 계시죠? 저 이거 하나 살게요. 저는 그레이 컬러를 선택하겠습니다. 뭐 여자는 핑크다? 아니에요. 저는 그레이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게 그레이인가? 이건 블루네요. 블루 컬러. 괜찮네. 여러분 이거 진짜 괜찮아요. 사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차렵 이불 하면 되게 혹겹으로 돼가지고 덮었을 때 이게 이불을 덮은 건지 그냥 대충 뭐 손 쓰거나 얹은 건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게 이중으로 돼 있고 안에 뭔가 솜이 있어요. 근데도 시원해요. 그리고 되게 가볍고 보들보들해요. 그래서 굉장히 추천할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피부 닿자마자 쿨링감이 전달된다고 하는데 바로 전달이 됐고요. 통기성과 또 흡수성이 우수한 냉감 소재를 사용했다라고 하고, 실크 같은 부드러운 촉감으로 숙면을 유도할 수 있다는데 진짜 그래요. 되게 부드럽고, 전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만져보자마자 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괜찮아요. 만져볼래요? 만져보세요. 되게 부드럽죠? 예. 되게 촉감 좋죠? 너무 좋은데? 여러분, 이거 진짜 괜찮아요. 너무 시원하고, 너무 괜찮은데요? 네, 지금 저희가 슈퍼 싱글은 68,000원, 퀸 사이즈는 77,000원, 킹 사이즈는 87,000원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침대 사이즈에 맞춰서 구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C 유아용 인증이 완료된 믿을 수 있는 원단이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 이불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바로 오늘 결제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3프로 아트는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도 I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